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분 만에 3골, 그 중심엔 단 한 사람,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 MLS 경기장답지 않게 6만 명의 관중이 숨죽이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객관적 전력은 산호세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홈 관중의 함성, 두꺼운 수비 블록, 그리고 낯선 원정 분위기까지 모두 손흥민을 압박하는 조건이었습니다. 5명이 달라붙으면 충분하다. 경기 전 코치진의 자신감은 기자석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슬이 울리고 단 30초. 첫 골이 터졌고 수비 라인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속 34km의 질주, 눈으로도 쫓기 힘든 압박. 관중석은 환호와 침묵으로 갈라졌습니다. 새 골이 쏟아지던 그 10분, 수많은 기자들의 손끝은 멈췄고 데이터는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오늘 공간 자체를 지배한 손흥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도어티입니다. 스포츠 경제 전문 기자로 15년간 북미 스포츠 시장을 취재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MLS 이적료 신기록인 2,650만 달러라는 숫자가 과연 합리적인 투자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온 스타들이 MLS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날 아침 리바이스 스타디움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경기장 주변이 북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고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응원가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기자석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동료 기자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야라는 말이 계속 들렸죠. 평소 MLS 경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경기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자석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저는 이미 오늘의 기사 제목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효과,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정도였죠. 그런데 경기 전 통계 자료를 검토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산호세는 이번 경기로 구단 최다 관중 신기록 경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기록은 5만 850명이었는데 이는 2019년 LA 갤럭시전에서 세운 것이었죠. 원정팀 선수 때문에 홈팀이 더 큰 경기장을 빌린다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에서도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해설석에서 루이스 가르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멕시코 리그와 MLS를 20년 넘게 봐왔지만 이런 관심도는 처음입니다. 루이스는 멕시코 출신의 베테랑 해설위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정말 궁금하네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몇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산호세의 홈 관중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킥오프까지 30분. 이미 경기장은 거의 가득 찼습니다. 미디어 존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라질 출신의 스포츠 통계 분석가 다니엘라 파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마이클,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손흥민의 지난 4경기 평균 평점이 7.4점이에요. MLS 신인 치고는 굉장한 수치죠. 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압박감이요. 5만 명 관중, 그중 대부분이 그를 보러 온 상황에서도 평소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유럽과 MLS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고요. 다니엘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오늘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MLS에서 통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잠시 관중석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산호세 팬 벤자민 로저스는 파란색 유니폼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걱정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죠. 하지만 여기는 우리 홈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그에게만 신경 쓰다가 경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봐.
반대편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클라라, 김이 두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흥민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저는 기자석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에는 이미 여러 각도의 기사 제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손흥민, MLS 적응 성공할까? 5만 관중이 지켜본 테스트. 유럽 스타의 아메리칸 드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제목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단순한 적응 과정이 아니라 MLS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추가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 1분 전, 저는 손목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요. 킥오프 10분 전, 저는 급하게 경기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동료 기자로부터 입구 쪽 상황을 직접 봐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리바이스 스타디움 메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 관중이 아니었어요. 마치 록 콘서트나 월드컵 결승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서 에밀리 스펜서를 만났습니다. 26세의 현장 스태프인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통로 비워주세요. 안전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세요. 를 외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에밀리, 평소에도 이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저 5년째 여기서 일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보통 MLS 경기는 경기 시작 30분 전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새벽 6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는 가족들, 스페인어로 떠드는 친구들, 그리고 전형적인 미국 축구 팬들까지.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죠.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클라라, 김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쏜7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클라라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아이들에게 손흥민을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선수를 직접 보는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멀리서 오셨나요? LA에서 6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남편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반응을 보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흥분해 있어요. 8살짜리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손흥민이 골 넣으면 세리머니 따라 할 거야. 카메라 이렇게 해. 아이가 양손으로 카메라 모양을 만들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입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산옷의 유니폼을 입은 벤자민 로저스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51세인 그는 시즌 티켓 홀더로 15년간 산호세를 응원해온 철성팬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는 어떠세요? 벤자민이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복잡해요. 손흥민은 정말 훌륭한 선수죠.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우리 홈인데 상대팀 선수를 응원하러 온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그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홈이잖아. 우리 선수들이 분발할 거야. 그렇긴 한데. 벤자민이 파란 유니폼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왠지 불안해요.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에게만 신경 쓰다가 다른 선수들을 놓치는 건 아닐까 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오늘 경기의 특수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홈 vs 원정이 아니라 지역팀 vs 글로벌 스타의 구조였어요. 입구 한쪽에서는 특이한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멕시코계 가족들이 LAFC와 산호세 유니폼을 섞어 입고 있었어요. 어느 팀을 응원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래는 산호세 팬이에요. 여기 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손흥민을 보러 왔어요. 멕시코에서도 그는 유명해요. 아들이 토트넘 팬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응원 구조는 처음 봤습니다. 홈팀 팬들조차 상대팀 스타를 보러 온 상황이었어요. 에밀리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정말 대단해요.
입장객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만 5천을 넘어섰는데 아직 30분이나 남았어요. 평소에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산호세 경기요? 보통 1만 5천에서 2만 정도요. 큰 경기 때도 3만을 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저는 입구에서 30분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MLS 정규리그 경기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현상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응원가가 울려 퍼지고 서로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손흥민 이야기로 대화하고 평생 축구를 안 본 사람들까지 경기장을 찾는 상황. 클라라가 아이들과 입장하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자님,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제 직감이 그래요. 벤자민도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홈이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에밀리는 여전히 확성기를 들고 입장 서두르세요. 킥오프 5분 전입니다. 를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석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미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승부는 시작됐구나.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감정으로 한 곳에 모이게 했다는 것. 과연 경기장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입구에서 느낀 이 엄청난 에너지가 90분간 어떻게 폭발할지 저는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급히 관중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자석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채 1분도 안 돼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의 52초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기분이었어요. 관중석 중간층에 앉아있던 클라라 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손흥민이야.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고. 그녀가 8살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자 아이는 양손으로 카메라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찰칵, 찰칵 을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며 함께 세리머니를 따라했습니다. 아빠, 손흥민이 진짜로 카메라했어. TV에서 본 것처럼. 아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클라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6시간 운전해서 온 보람이 있네. 52초 만에 골이라니. 이런 선수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다는 게 믿어져? 하지만 경기장 반대편 산호세 팬석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벤자민 로저스가 머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거길 비운 거야? 수비가 뭘 본 거지?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어요. 주변의 산호세 팬들도 웅성거리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실점이라니. 저 자리는 왜 비어 있었어? 우리 골키퍼는 뭐 했어? 벤자민이 파란 유니폼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15년간 시즌 티켓으로 다녔는데 이런 허무한 실점은 처음이야. 52초 만에 0대1이라니. 그의 친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직 89분 남았어. 우리가 홈이잖아. 하지만 봐. 저기 상대편 팬들. 벤자민이 LAFC 팬석을 가리켰어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야. 우리는 벌써 기가 죽었고. 정말 그랬습니다. LAFC와 손흥민을 응원하는 관중석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한국계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도 함께 환호하며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클라라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이제 다른 가족들도 모여들었어요. 저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옆자리에 백인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전 축구 잘 모르는데 저런 골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클래스네요. 클라라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10년간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예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도 했고요. 오늘 그 실력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한편 경기장 한쪽에서는 에밀리 스펜서가 통로 질서를 잡느라 분주했습니다. 골이 터진 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통로가 막혔거든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녀가 확성기로 말했지만 흥분한 관중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제게 다가온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자님, 이 분위기는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슈퍼볼 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골 하나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상층 관중석으로 올라가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경기장이 두 개의 구역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환호와 기쁨의 바다, LAFC 유니폼, 한국 유니폼, 그리고 손흥민 개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은 당황과 실망의 무거운 공기, 파란색 산옷의 유니폼들이 침묵 속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멕시코계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아, 봤지? 저게 월드클래스야. 저런 움직임, 저런 골 결정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12살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아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손흥민처럼.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단순히 골을 본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어요. 하층 관중석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산호세 팬 중 일부가 손흥민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한 팬이 말했어요. 우리가 상대로 만난 게 아쉽긴 하지만 저런 선수를 직접 본다는 건 행운이야. 하지만 벤자민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야. 하지만 우리는 홈팀을 응원하러 온 거잖아.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우리 선수들이 위축될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관중석의 에너지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52초 만에 골 하나가 5만 명 관중의 감정을 완전히 재편한 것입니다. 클라라 주변에서는 벌써 다음 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또 골 넣을 것 같지 않아? 저 움직임 봐.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 오늘 해트트릭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반면 산호세 팬석에서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량 실점 당할 수도 있어. 수비진이 완전히 당황한 것 같은데? 저 선수 하나 때문에 전체 밸런스가 무너졌어. 저는 이 극명한 대비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52초 만에 골 하나가 만든 감정의 지진.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환호와 침묵이 공존하는 이 풍경. 한 선수의 발끝에서 나온 골 하나가 5만 명의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은 상황.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진 힘이었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영향력이었습니다. 에밀리가 다시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기자님, 정말 신기해요. 골 하나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건 처음 봐요. 마치 두 개의 다른 경기장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의 경기장, 하나의 경기였지만 52초 만에 골이 만든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선제골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미디어 존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관중석의 감정적 반응도 중요했지만 전술적 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미디어 존에 도착하자마자 다니엘라 파즈가 저를 불렀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스포츠 통계 분석가인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이클, 이거 봐요.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 히트맵과 선수 움직임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제골 이후에는 템포를 조절하는데 저 선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화면 속 손흥민은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볼을 받고 원터치 패스로 공을 돌린 다음 다시 전진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다니엘라가 다른 탭을 열었어요. 산호세 수비수들의 포지셔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5명 중 3명이 계속 손흥민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해설석에서 루이스 가르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지 않아도 수비를 움직이고 있어요. 루이스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손흥민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산호세 수비진 3명이 따라 움직였고 그 순간 다른 LAFC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겼어요. 저거예요. 다니엘라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 수비라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는 메시나 호날두 급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화면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골키퍼까지 전력 질주하며 압박을 가하자 당황한 골키퍼가 허둥지둥 공을 걷어냈어요. 봐요, 저 압박.
루이스가 해설석에서 외쳤어요. 골키퍼까지 압박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런 플레이가 팀 전체의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의 압박을 본 LAFC 다른 선수들도 따라서 전진했고 산호세는 급작스럽게 공을 잃었어요. 그 볼이 곧바로 부앙가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9분 부앙가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60엠 넘게 단독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저거다. 다니엘라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손흥민의 압박이 만든 연쇄 효과예요. 골키퍼를 압박해서 공을 뺏었고 그게 바로 득점으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급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흥민의 발은 골보다 큰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낸다. 해설석의 루이스가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갔어요. 스타가 먼저 뛰면 팀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동료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어요. 3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앙가가 후방에서 넘어온 침투 패스를 받아 칩슛으로 골키퍼를 넘기며 멀티골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골 상황에서 그는 공을 만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문전으로 쇄도하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냈습니다. 이건 정말 다니엘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흥민은 직접 어시스트하지 않아도 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선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거죠. 미디어 존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 움직임은 유럽 톱클래스 수준이야. MLS에 이런 선수가 온 게 믿어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 저는 화면을 주시하며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공을 받을 때의 퍼스트 터치, 패스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까지. 다니엘라, 이 선수가 MLS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릴 거예요. 상대팀들이 저런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전술 자체를 바꿔야 할 거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산호세 선수들은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 통하던 수비 전술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마이크에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움직임이 전술 전체를 무너뜨린 완벽한 사례입니다. 손흥민 한 명 때문에 산호세의 게임 플랜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전반 18분, 드디어 산호세가 한 골을 돌려받았습니다. LAFC 수비진이 뚫리며 프레스턴 주드가 득점을 올린 것입니다. 다니엘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LAFC도 완벽하지는 않네요. 하지만 그 골조차 손흥민의 영향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산호세가 골을 넣은 직후 관중석에서는 박수보다는 안도의 한숨이 더 컸거든요. 1골 넣었는데 왜 저렇게 힘없어 보이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니엘라가 대답했어요. 이미 심리적으로 밀렸기 때문이에요. 3대1도 충분히 큰 격차지만 더 중요한 건 분위기예요. 손흥민이라는 존재감 자체가 압박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전반전이 3대1로 끝날 때까지 손흥민은 계속해서 산호세를 압박했습니다. 공을 갖지 않을 때도 골을 넣지 않을 때도 말이에요. 미디어 존에서 30분간 관찰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한 선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루이스의 마지막 멘트가 제 생각을 정리해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잡이가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는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프타임 직전 저는 산호세 원정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대1이라는 스코어보다 더 중요한 건 팬들의 심리 상태였거든요. 15년간 팀을 응원해온 철성 팬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원정석에 도착하자마자 벤자민 로저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51세의 시즌 티켓 홀더인 그는 파란색 산호세 유니폼을 꽉 잡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벤자민,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손을 떨며 대답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수비수 5명이 모두 손흥민만 따라다니는 거죠? 그 사이 다른 선수들은 누가 맡고 있나요? 정말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면 산호세 수비진이 손흥민의 움직임에 완전히 말려들고 있었어요. 그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3명이 따라가고
중앙으로 오면 또 다른 두 명이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을 넘어서자 산호세의 비에이라가 거칠게 그를 밀어 넘어뜨린 것입니다. 심판은 지체 없이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벤자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건 퇴장이야. 명백한 고의적 파울이라고. 주변의 산호세 팬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심판이 편파 판정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레드카드 맞지? 왜 손흥민만 특별 대우해? 하지만 반대편 관중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LAFC 팬석 쪽을 바라봤는데 클라라 김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런 반칙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두렵다는 증거죠. 정당한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벤자민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두렵다고? 우리가 뭘 두려워해? 여기는 우리 홈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절망이 더 컸어요. 실제로 경기장 분위기는 이미 LAFC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미디어 존에서 다니엘라 파지의 분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평균 3명의 선수가 달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유효한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수적으로 3대1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돌파를 시도하거나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자 예상대로 산호세 수비수 3명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 순간 완전히 프리해진 부안가가 뒷공간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벤자민이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뒤를 봐. 뒤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흥민은 공을 만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산호세 수비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안가가 침투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고 정확한 마무리로 4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장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호와 절망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어요. 또야. 또 골이야. 벤자민이 탈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친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진정해, 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벤자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 선수 하나 때문에 우리 수비 전체가 개판이 됐다고. 5명이 1명을 못 막고 있어.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지도 어시스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4번째 골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위치 선정과 움직임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원정석 통로에서 에밀리 스펜서가 격앙된 팬들을 진정시키느라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전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산호세 팬들의 좌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떤 팬은 이게 축구야? 1명 때문에 11명이 무너지는 게 말이 돼? 라고 소리쳤고 다른 팬은 심판이 편파 판정하고 있어. 라며 항의했습니다. 벤자민은 여전히 파란 유니폼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15년간 이 팀을 응원했는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은 처음 봐요. 한 선수가 이렇게까지 경기를 좌우할 수 있다니. 그때 해설석에서 루이스 가르시아의 분석이 들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손흥민 1명이 상대팀 전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공을 가지지 않아도 말이죠. 벤자민이 그 말을 듣고 힘없이 웃었어요. 교과서적이라. 우리는 그 교과서의 반면교사가 된 거네. 주변 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체념, 항의보다는 인정에 가까운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런 선수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 차라리 저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4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온 후 원정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역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한 감탄이 더 많이 들렸어요. 벤자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야. 우리는 손흥민한테 진 거야.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원정석에서 20분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승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승부를 결정한 건 골의 개수가 아니라
한 선수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너지는 균형. 5명이 1명을 막지 못하는 아이러니. 그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서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이 경기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35분, 저는 선수 터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아웃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의 퇴장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터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에밀리 스펜서가 확성기를 들고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손흥민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팬들로 인해 통로가 붐볐어요. 여러분,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통로를 비워주세요. 에밀리가 외쳤지만 팬들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LAFC 벤치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을 부르더니 뭔가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터널 근처에 있던 다니엘라 파즈가 제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손흥민 교체가 확정됐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보통 4대1로 앞서고 있을 때 주력 선수를 빼는 건 부상 방지나 체력 안배 때문인데 손흥민은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활발해 보이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터널에서 바라본 손흥민의 모습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니엘라가 낮게 속삭였어요. 저 선수를 보세요. 80분을 뛰었는데도 아직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이 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곧 들을 수 있었습니다. LAFC 코치진의 대화가 들렸거든요. 손흥민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한 코치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다른 코치가 대답했어요. 손흥민의 침투를 살려줄 패스가 부족해. 차라리 지금 빼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그 대화를 노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답을 알고 있지만 동료는 아직 질문을 못 던진다. 정말 그랬어요. 80분 동안 지켜본 손흥민의 움직임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가 공간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어도 동료들이 그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터널에서 손흥민을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클라라, 김도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꼭 손흥민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해서요. 클라라가 설명했습니다. 6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8살 아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손흥민이 나올 때 사인해달라고 해도 돼? 글쎄, 선수들은 보통 바빠서. 클라라가 말을 하다 말았어요. 아이의 기대에 찬 눈을 보니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반대편에서는 산호세 팬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벤자민 로저스도 그중 하나였어요. 벤자민,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어서요. 저런 선수를 직접 본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졌지만 말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허탈하면서도 신기해요. 한 선수가 경기 전체를 바꿔놓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15년간 팬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때 드디어 손흥민이 터널로 향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본 팬들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소니, 소니, 소니. 한국어 응원가와 영어 구호가 뒤섞였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기립박수는 부안가의 해트트릭보다 더 길고 뜨거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해트트릭을 한 선수보다 1골 1어시스트를 한 선수가 더 큰 박수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터널에서 손흥민과 잠깐 마주쳤을 때 그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어요. 80분을 뛰었는데도 호흡이 크게 거칠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직 더 뛸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저 선수가 나간 후 경기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직 LAFC가 4대1로 이기고 있는데도 뭔가 김이 빠진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이 교체된 후 경기장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관중들도 핸드폰을 꺼내거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라가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봐요,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어요. 실점 2개 중 하나는 손흥민 교체 직후 10분에 나왔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아니에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산호세가 감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가 빠지니까 비로소 숨통이 트인 거죠. 터널에서 30분간 머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한 선수의 존재감이 얼마나 경기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어요. 손흥민이 사라진 터널은 여전히 그의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팬들의 열광, 동료들의 아쉬움, 그리고 상대팀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그 한 선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클라라가 아이들과 함께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평생 기억할 거예요. 벤자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손흥민에게 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런 선수에게 지는 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죠. 터널에서 바라본 오늘의 진실.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여전히 개인의 재능과 카리스마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바로 손흥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손흥민이 교체된 후 저는 다시 기자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의 마무리를 지켜보면서 오늘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자석에 앉자마자 동료 기자들의 열띤 토론이 들렸습니다. 손흥민 교체 후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됐어. 산호세가 갑자기 살아났다고. 역시 한 선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후 산호세는 마치 목에 걸린 가시가 빠진 듯 자유롭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후반 90분 산호세가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넣으며 4대2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비록 역전은 실패했지만 적어도 체면은 차린 셈이었죠. 해설석에서 루이스 가르시아의 마지막 분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어떻게 경기 전체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였어요.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보다 깊게 공간과 마음을 지배했다. 경기가 끝나자 기자석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기사로 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베테랑 기자가 말했습니다. 30년간 스포츠 기사 써왔는데 이런 경기는 처음이야. 스코어보다 한 선수의 존재감이 더 압도적인 경우는 말이야. 어떻게 쓸 예정이세요? 글쎄, 손흥민 지배한 90분 정도? 아니면 한 선수가 바꾼 경기장의 공기? 제목부터가 고민이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 승부의 결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니엘라 파즈가 최종 통계를 들고 왔어요. 마이클, 오늘의 최종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출전 시간 80분, 패스 성공률 87%, 유효 슈팅 1회, 빅찬스 생성 1회, 지상 경합 성공 3회. 이 정도 수치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니엘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숫자로는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녀가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출전 시간 중 산호세의 유효 슈팅 2회. 손흥민 교체 후 10분간 산호세의 유효 슈팅 3회. 10분에 3회라고요? 네. 80분 동안 2번밖에 제대로 슈팅 못한 팀이 손흥민 없는 10분 동안 3번이나 슈팅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심리적 압박 효과죠. 정말 놀라운 통계였어요.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직접적인 기여도보다 상대팀을 위축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다니엘라가 히트맵을 보여줬어요. 손흥민이 터치한 지역의 반경 15m 이내에서는 산호세 선수들의 패스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압박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저는 이 데이터들을 보며 오늘 경기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선수였던 것입니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터널 근처에서 에밀리 스펜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에밀리,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5년간 여기서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이 이렇게까지 경기장을 바꿀 수 있다니.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첫 골이 터진 후죠. 경기장이 완전히 두 개의 세계로 나뉘는 걸 봤어요. 한쪽은 천국, 다른 쪽은 절망. 그리고 그 경계선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여전히 흥분 상태인 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 김이 두 아이와 함께 차를 타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자님, 정말 환상적인 경기였어요. 아이들이 계속 손흥민 흉내를 내고 있어요. 8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열심히 연습하면 말이야.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한편 산호세 팬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벤자민 로저스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패배의 아쉬움보다는 특별한 경험을 한 만족감이 더 컸어요. 벤자민,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가 잠시 멈춰서서 말했어요. 15년간 이 팀을 응원했는데 오늘처럼 지는 것도 의미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경기에 진 게 아니라 역사를 목격한 거니까요. 어떤 역사요? 한 선수가 리그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요. 앞으로 MLS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예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품었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2,650만 달러라는 이적료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라면 그 금액은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MLS 전체의 관심도가 몇 배는 올랐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지배한 공간, 52초에 시작된 90분의 마법. 오늘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한 선수가 어떻게 스포츠 전체의 차원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이름은 손흥민이었죠. 경기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리바이스 스타디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의 여파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퇴장로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이 손흥민을 한 번 더 보려는 팬들이었습니다. 에밀리 스펜서가 여전히 질서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 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에밀리, 보통 경기 끝나면 관중들이 언제 다 빠져나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모두 손흥민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팬들은 선수 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클라라 김도 아직 두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피곤해했지만 그녀는 쉽게 떠날 수 없어 했어요. 정말 가야 하는데. 클라라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손흥민을 꼭 다시 보고 싶다고 해서요. 6시간 운전해서 왔는데 마지막까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8살 아들이 엄마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손흥민이 나오면 고맙습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할래요. 할머니가 가르쳐줬거든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렇게 큰 감동을 준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한편 산호세 팬들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벤자민 로저스도 여전히 경기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벤자민, 아직도 안 가시네요? 그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손흥민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졌지만 저런 선수를 직접 본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상해요. 15년간 산호세만 응원했는데 오늘은 상대팀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런 플레이는 팀을 떠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LAFC 팀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었어요. 소니, 소니, 소니. 버스 창문으로 손흥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경기장이 다시 한번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클라라의 아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손흥민이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이 쪽을 보며 특별히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아이는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흥민이 나한테 손 흔들어줬어. 진짜로. 클라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 평생 기억할 거야. 팀버스가 지나간 후에도 팬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늘의 감동을 조금이라도 더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라 파즈와 함께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다니엘라, 오늘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노트북을 보며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임팩트예요.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선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이유죠. MLS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혁명적일 거예요. 다른 팀들이 손흥민 같은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전술 자체를 바꿔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그 전체의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해설석에서는 루이스 가르시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MLS 정규리그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수가 어떻게 리그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례였어요. 루이스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경기장을 완전히 비우기까지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1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오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멕시코계 가족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이 계속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구에 대한 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축구 잘 모르는데 오늘 경기 보고 팬이 됐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팬이요. 심지어 산호세 팬 중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내년에 LAFC 홈 경기도 보러 가야겠어요. 손흥민을 다시 보려고요. 저는 이 모든 반응을 노트에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선 문화현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기장을 떠나면서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자님,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어요. 앞으로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가 오늘과 비교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5978명이라는 산호세 구단 역대 최다 관중. 52초 만의 선제골.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압도적 존재감. 그리고 교체 후에도 2시간 동안 팬들을 경기장에 붙잡아둔 카리스마. 이 모든 것이 한 선수, 손흥민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글도 오늘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마법을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진 재능과 카리스마가 만들어낸 예술이었으니까요. 지금도 LA 어디선가 오늘 경기를 본 아이가 축구공을 차며 손흥민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바로 오늘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일 거예요. 손흥민이 지배한 공간. 그 공간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경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를 지배한 건 골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단 10분. 세 골이 연달아 터지는 동안 수비수 5명은 한 사람의 그림자에 끌려다녔습니다. 시속 34km의 압박, 47cm 오차 없는 움직임. 숫자는 공포였고 그 공포는 곧 질서로 변했습니다. 산호세가 얻은 건 무력감이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신뢰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두려움으로 경기를 막는다면 한국은 신뢰로 경기를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쏘지 않았다. 대신 누구도 쏠 수 없게 만들었다. 오늘 손흥민의 발끝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억제력의 철학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본 건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축구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공을 찾고 세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코리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려주세요.